여러분, 단순한 드라마 한 편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징어 게임 시즌2라는 드라마를 만나면서 제 삶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윈터스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 외곽의 한 병원에서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65세 여성입니다. 몇 년간의 힘겨운 치료 끝에 의사들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은 채 침대에서 보내는 나날이 반복되고 있었죠.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은 잔인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나뭇가지는 앙상했고 간간히 차 한 대가 느릿느릿 지나가는 도로는 쓸쓸함만을 더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머리맡에 놓인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과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딸 릴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 작게 중얼거린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병실 안으로 흩어졌습니다. TV를 켜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뉴스, 예능, 드라마 전부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 같았습니다. 시간을 채우는 것조차 버거웠고 무언가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 제니퍼가 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죠. 혈압을 재며 제 상태를 살피던 그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요즘 좀 더 힘내실 수 있도록 무언가 재미있는 걸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들어보셨나요? 오징어 게임이요? 그게 뭔가요? 제니퍼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한국 드라마인데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특히 시즌2가 새로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강렬하고 희망을 주는 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용기를 얻었더라고요. 저는 태블릿 화면 속 예고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비현실적인 게임 장면과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 저를 단숨에 끌어들였죠. 이게 드라마라고요? 정말 흥미롭네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징어 게임 시즌2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각기 다른 이유로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속이고 도우며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잔인함에 놀랐지만 등장인물 하나하나의 사연과 행동에 점차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즌2에 등장한 한 주인공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게임에 참가했지만 그 안에서도 끝까지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고뇌와 선택은 마치 제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마지막까지 싸워본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포기한 채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등장인물들의 절박한 선택과 끝까지 놓지 않는 희망은 저를 깊이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매 순간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쉽게 모든 걸 포기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첫 화를 끝내고 다음 에피소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라마 속에 빠져들었죠. 드라마를 끝까지 본 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끝까지 싸우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 때문일까? 드라마 속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제게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또 있을까? 다른 드라마에서도 이런 감동을 찾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딸 릴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릴리야, 엄마가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 이런 드라마가 내게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 몰랐단다. 릴리는 놀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드라마 정말 유명하죠. 시즌1도 보셨나요? 그게 또 대단하답니다. 아직은 못 봤는데 곧 볼 생각이야. 너는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니? 릴리는 어머니에게 몇 가지 드라마를 추천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통화는 단순히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차갑게 느껴졌던 딸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실마리가 되어 주었죠. 릴리야, 다음엔 우리 같이 드라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구나.
릴리와의 전화 통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그 여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나눈 대화는 내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었죠. 특히 릴리가 한 말이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시즌1도 꼭 보시고 또 다른 드라마도 찾아보세요. 엄마한테 맞는 이야기가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나는 릴리의 말에서 어떤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한테 맞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어떤 느낌일까?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보면서 느꼈던 강렬한 감동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간호사 제니퍼에게 다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니퍼, 오징어 게임 덕분에 제 삶에 새로운 빛이 비쳤어요. 혹시 또 다른 감동을 줄 수 있는 드라마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니퍼는 놀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드디어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빠지셨군요. 제가 추천해 드릴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미스터 션샤인인데요. 19세기 말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에요.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랍니다. 나는 그녀가 건넨 태블릿을 받아 들여다보며 기대감에 설렜습니다. 미스터 션샤인 이름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드네요. 이번엔 또 어떤 감동을 받을지 기대돼요. 그날 오후 나는 침대에 조용히 앉아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션샤인의 첫 화를 보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 펼쳐진 웅장한 풍경, 각기 다른 이유로 고뇌하는 등장인물들, 그 모든 것이 나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드라마는 19세기 말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인한 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가,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다니. 화면 속 인물들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마치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존재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이렇게 싸우고 싶어. 내가 믿는 것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미스터 션샤인을 보고 난 뒤 나는 이 감동을 병실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마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드라마 정말 대단해요.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노마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보고 싶어지네요. 우리 같이 보면 어때요?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이런 이야기는 혼자 보기엔 아까운걸요. 그날 밤 우리는 병실 한쪽에 작은 모니터를 설치하고 함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용기와 희생은 병실 안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주인공,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도 지금 이 병실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날 나는 릴리에게 전화를 걸어 드라마를 통해 느낀 감정을 전했습니다. 릴리야, 엄마가 새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의 결단과 용기를 보면서 엄마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릴리는 내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뭘 하고 싶으신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나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더 노력하고 싶어졌단다. 릴리는 내 말에 감동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말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에요. 앞으로 저도 엄마와 더 자주 이야기하고 싶어요. 병실 내 드라마 감상 모임은 단순히 오락거리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한 편씩 드라마를 보고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주인공처럼 우리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야 해요. 삶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드라마 속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무기력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냈던 걸까? 그 질문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누구나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나도 그래야 한다고 결심했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남은 시간이 얼마든 나는 나를 위해 싸울 거야. 다음 날 나는 의사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 물었고 병실 친구들과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통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있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작은 노트북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에 퍼지는 희망의 불씨는 드라마에서 시작된 감동이 현실로 이어진 증거였습니다. 병실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나는 글을 쓰는 시간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겪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죠. 우리가 각자의 이야기를 적는 게 단순한 활동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누군가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을 거예요. 나는 노트북을 사이에 두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것도 드라마 속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들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잖아요. 노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이 이런 제안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 병실 안은 매일 글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짧은 글들에는 우리가 느낀 고통과 희망,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고, 이를 나누는 과정은 모두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주치의가 병실을 방문했을 때 나는 솔직하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병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더 잘 써보고 싶어요. 의사는 내 태도 변화를 느꼈는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당신의 몸과 마음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새로 나온 치료 방법이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뭐든 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치료를 시작한 뒤 나는 이전보다 더 큰 고통과 피로를 느껴야 했습니다. 치료 후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울 때마다 온몸이 무겁고 지쳤습니다. 이 과정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 한동안 흔들렸던 나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노마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지키며 버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있는지 알아요. 그 말에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몸이 힘들 때마다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도 싸워 나갔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 그들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나도 할 수 있어. 어느 날 딸 릴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본 순간 나는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릴리야, 내가 정말로 병원에 오다니.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구나. 릴리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로만 대화하던 게 아쉬워서 직접 오기로 했어요. 요즘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릴리는 내가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다시 삶의 의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항상 강한 분이셨어요.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엄마 옆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요. 나는 릴리의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릴리야,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힘이 돼. 앞으로 우리 더 자주 만나자. 릴리와의 만남은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나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작은 글 속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병원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을 나눌 수 있어 정말 감사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웃곤 했습니다. 맞아요. 엘리자베스,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아직 뚜렷한 개선을 보여주지 않았고 몸은 점점 더 피로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노력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조금씩 삼켜들 때쯤 릴리와의 또 다른 전화가 나를 다시 깨웠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엄마에게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건 버티는 힘이에요. 엄마가 그 힘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곁에 있을게요. 릴리의 이 말은 내 마음을 강하게 일깨웠습니다.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야.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나는 다시 드라마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친구들과 함께 미스터 션샤인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던 중 화면 속 인물들의 희생과 선택이 나를 울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 말에 병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나는 단순히 병실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 릴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다지고 병실 친구들과의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키며 나만의 내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 거야. 이 다짐은 나에게 다시 한번 삶을 긍정할 힘을 주었습니다. 전날 밤 나는 스스로 한 다짐을 떠올리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병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느껴지는 생생한 기운은 나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죠.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야. 내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은 한결 단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딸 릴리와의 관계 회복, 병실 친구들과의 따뜻한 교류,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내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만들어 주었어요. 몇 주 후 릴리가 다시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릴리야, 내가 또 와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내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진 기분이야. 릴리는 내 손을 꼭 잡고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느껴져요. 저도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나는 릴리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목표를 하나 세우는 건 어떨까? 내가 더 힘내서 이겨내면 그때 우리 같이 무언가를 해보자. 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그럼 우리 여행을 가는 거 어때요? 엄마가 좋아하는 풍경을 보러 떠나자고요. 그 약속은 나에게 더 큰 목표가 되었고 그날부터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실에서 쓴 글들은 이제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에게도 전달되었고 노트북 속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 모두가 함께 나누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나와 친구들이 직접 준비한 행사였고 환자들과 의료진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마이크를 잡았을 때 나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솔직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삶을 포기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실에서 만난 여러분, 그리고 작은 이야기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제가 다시 살고 싶다고 느낀 건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병실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차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날 병실은 희망과 연대로 가득 찼습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내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의사를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의 말은 나와 릴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대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고 병실은 따뜻한 축하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이제 병실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즐기는 시간이 나에게는 큰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와 바람을 쐬니 정말 좋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나는 친구들과 정원에서 웃고 대화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은 내게 특별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릴리가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건넨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들이 담긴 책이었죠. 엄마, 이 책은 엄마가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될 거예요. 엄마와 제가 함께 좋아했던 시들도 들어 있어요. 나는 책을 받아들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릴리야, 내가 이런 선물을 준비하다니 정말 감동이야. 이걸 읽으면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병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나는 병실 창가에 앉아 밝아오는 햇살을 맞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거야.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나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거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절망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딸 릴리, 병실 친구들, 그리고 함께 만들어온 프로젝트는 내 삶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생존이 아니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희망을 만드는 데 있어. 나는 병실에서 작은 모니터를 통해 새로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었죠.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또 어떤 감동을 줄지 기대돼요.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더 많아질 것 같네요. 릴리와의 여행 계획도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나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질 때마다 더 많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야.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내 삶을 사랑하면서. 나는 병실 창문 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